코로나19 장기화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가운데 충청북도가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봄 나들이객들이 많은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도내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며 그날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외래동물을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생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지역 환경단체와 손잡고 생태계 교란 동물을 방문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제 불이 났습니다. 주택은 전소됐지만 응급안전 서비스 버튼으로 소방대원을 신속하게 불러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1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번 한 주 충북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게 큰 걱정인데요. 충청북도가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확진자가 나온 흥덕구의 교회와 관련해 60대 신도 A씨와 또 다른 신도의 가족들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2주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전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격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그동안 외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주와 증평, 진천에서도 감염이 잇따르며 오늘도 충북에서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하루에만 1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까지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교회의 경우 좌석수를 거의 가득 채울 정도의 인원인 25명에서 30명 사이의 교인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좌석수의 30%만 허용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게다가 건물 내 음식 섭취와 2m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이 같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봄 나들이객이 많은 이번 주말도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대병원은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연말까지 의사 15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서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6명씩 교대로 접종 업무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의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다음 달부터는 간호 인력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승객 470여 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희생된 날인데요.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추모의 마음과 그날의 참사를 교훈으로 삼자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마다 노란 띠에 작은 글씨를 쓰고 끈에 매달아 노란 리본을 만듭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아 미원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입니다. 작은 리본에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세월호 사건 언니 오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세월호 추모곡인 천개의 바람되어를 연주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충북 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난참사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만이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벌써 7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들춰낸 그날의 참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오늘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환경당국의 당부에도 외래동물을 함부로 자연에 풀어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살아있는 생물을 처분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충을 고려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역 환경단체와 손잡고 생태계 교란 동물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015년 강원도에서 식인 물고기로 불리는 피라니아가 발견돼 저수지물을 모두 빼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피라니아는 남미 원산으로 누군가 관상용으로 기르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달 들어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에서는 생태교란종인 중국 줄무늬목 거북 등 외래 물거북과 미국 가재가 잇따라 잡혔습니다. 현재도 포획 작업 중인 미국 가재는 어린 개체까지 발견돼 번식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애완용으로 사람들이 기르다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제 못 기르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 많이 유기를 하거든요. 함부로 유기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외래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쉽게 서식 영역을 넓혀 토종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무너뜨리거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환경당국의 거듭되는 당부에도 무분별한 방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용 외래동물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게 된 경우 마땅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가까운 자연에 방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역 환경단체와 손잡고 전국 처음으로 외래 생태교란 동물 수거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생태교란종을 기르지 못하게 됐을 때 연락만 하면 지역 환경단체가 방문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소유주 입장을 배려한 환경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단 방생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집안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거겠죠.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는 이런 기본적인 신고조차 하지 못해 큰 화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문의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주택은 오지마을에 위치한 외딴 집인데다 집안에는 70대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이 불로 건물은 모두 전소됐지만 그나마 더 큰 화를 막은 건 버튼 하나로 소방대원을 부른 할머니의 신속한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2달 전 방에 설치해놓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전화기에 119 신고 버튼을 눌러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비상벨 누르고 119 누르고 이렇게 하고서는 문이면 염치 소전노라고 그렇게만 그냥 2번인가 3번인가 말하고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을 곧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집안 곳곳에 활동 감지기와 출입문 감지기 등을 설치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되면 소방이나 전담 관리사에게 호출이 가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다거나 뭐가 났다거나 하면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히 이제 들어놓지 뭐.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보급하고 있는 건데 현재 청주에서는 2,5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이제 치매 고위험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등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장치가 위기 상황 속 노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철도건설 사업 추진 지역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회 A 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8년 배우자와 아들과 공동 명의로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밭을 사들였고 지난해에도 A 의원의 아들은 지인들과 함께 혁신도시 인근에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한편 매입 시점 이후 혁신도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경찰은 A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펀드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우리은행 측에 라인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입증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윤갑근 전 위원장은 돈을 건넨 측에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 오창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1년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예정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북은 LG에너지솔루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도는 전체 사업비 304억여 원 가운데 9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3년까지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주 오창은 지난 2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데 이어 시험평가센터까지 유치하면서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3개 부설기관이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로 이전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충북도청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정부와 오송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오송의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로 전국에 18,0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청주 복대시장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창진주택이 사업 개시 이후 7번째로 제출한 착공 연기 신청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 동우건설에서 추진하다 2017년 창진주택으로 시행사가 바뀐 뒤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돼 토지주들이 반발해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4개 팀을 구성하고 팀당 20-30명의 체납자를 담당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체납자가 본인 또는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는 110명이며 체납액은 58억 원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